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시기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자산을 불리기 위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투자하세요. 예적금 하면 바보입니다. 예적금으로는 절대 부자 될 수 없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예적금을 활용하여 유튜브 채널 이름처럼 1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모았고 현재는 주식 투자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와 예적금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와 예적금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예금과 적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금의 금리가 예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예금은 4%, 적금은 6% 이자를 주며 계산 편의상 전부 비과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투자 원금은 1200만원, 투자 기간은 1년이라고 잡으면 만기 시 예금은 1248만원, 적금은 1239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이 금리는 적금보다 2%더 낮지만 만기 시에는 9만원 더 높은 수익이 났으므로 적금의 높은 금리에 속지 말고 예금하라는 영상이나 글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비교입니다. 우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금이 적금보다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더 높은 이유는 예금은 12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여 1년치 이자를 전부 받는 대신 적금은 100만 원씩 12회에 나눠서 입금하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입금한 100만 원은 한 달치 이자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잘못된 비교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비교라는지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금에 1200만 원을 한 번에 넣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내가 목돈 1200만 원을 들고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인데 적금은 똑같이 1200만 원을 들고 시작했더라도 첫 달에 100만 원만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놀고 있게 방치해뒀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대 공평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정말 공평하게 비교를 하려면 예금도 만기가 12개월짜리부터 1개월짜리에 12개 예금에 각각 100만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적금을 매달 똑같이 납입하는 적금이 아닌 자유적금을 선택하여 첫 달에 1200만원을 전부 넣어야 공평한 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간혹 적금은 나쁜 상품이고 무조건 예금이 더 좋다는 잘못된 정보가 떠돌아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예금과 적금 중에 뭐가 무조건 더 좋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목돈이 있을 때는 예금, 목돈이 없을 땐 적금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예금은 정기 예금으로 우리가 흔히 월급 통장으로 쓰는 입출금 통장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입출금 통장은 다른 말로 보통 예금이라 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신 이자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정말 낮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예금은 정기 예금으로 적금처럼 금리와 만기가 있고 직접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아직 월급에서 이것저것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그대로 입출금 통장에만 놔두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다못해 파킹 통장이라도 꼭 옮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적금 비교에서 간혹 보이는 잘못된 점을 한번 다뤄보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메인 주제를 보시면 정말 투자를 안 하고 예적금만 하면 바보이고 점점 가난해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산 보유 상태, 소득, 소비 습관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무조건 투자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축과 투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목돈을 만드는 로드맵을 간단하게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생기면 이것저것 소비를 한 뒤에 예적금이나 투자를 하겠죠. 어쩌면 둘 다 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소득이 많다면 둘 다 하면 가장 좋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를 통해 목돈을 모을 텐데 여기서 목돈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너무 기본적인 얘기이고 모두가 동의하실 텐데요. 저는 이 목돈 다음에 마지막 과정은 시기에 따라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결국 모두가 투자를 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돈이 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아닌데 나는 투자 무서워서 평생 예적금만 할 건데 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되지만 그런 분들도 결국 언젠가 5억이든 10억이든 큰 현금이 모인다면 높은 확률로 아파트 같은 자산을 취득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간혹 인터넷에 보면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댓글이 보이지만 정작 본인이 집을 살 때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않으며 구입하시는 분은 1%도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말 시세 차익과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그 가치가 매년 꾸준히 하락하는 현금을 자산으로 바꿔 인플레이션에 방어하는 것 자체도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목돈을 모으신 이 시기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의 분들을 제외하면 어떤 형태로든 결국 투자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적금과 투자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쪽 아직 본인 기준 목돈을 모으지 못하셨거나 현재 모아가는 중이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투자는 어렵고 무서운데 요즘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부자분들이 나오셔서 만약 본인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예적금 하지 않고 투자부터 시작했을 거라는 내용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예적금만 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뒤처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정말 투자가 무조건 맞는 선택인지 한번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적금을 비교해 볼 텐데요. 둘 다 목돈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돈이 없을 땐 예금보다 적금이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대 적금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연 평균 10% 수익률이며 적금은 아까와 같이 6% 이자를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월 5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3년간 지속하고 이번에도 계산 편의상 비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하면 투자는 2,106만원, 적금은 1,976만원을 받게 되며 둘의 차이는 13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시겠지만 3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저는 그렇게 큰 차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10%도 확정 수익이 아니죠.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해서 3년은 장기적이라는 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투자를 지속해야 해당되는 말이지 짧은 기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적금보다 안 좋은 성과를 보여줄 확률이 있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만 봐도 다들 충분히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드머니가 적을수록 투자와 적금의 수익률 차이가 내 자산 증식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미미합니다. 투자가 무조건 더 높은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직 투자할 준비가 안 되었거나 예적금으로 목돈을 잘 마련해 가고 계신다면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언젠가 목돈이 마련되면 자연스레 투자로 눈길이 가시게 되실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오히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예적금과 투자 간의 수익률 차이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절약을 통해 투자 원금을 늘리시는 것이 훨씬 빠르게 자산을 불리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부자들이 소비 후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닌 저축 후 소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금은 일시적으로 내 현금 흐름을 강제로 낮춰주어 자연스럽게 내 소비 습관을 개선해 주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유로운 적금이 아닌 조금 무리다 싶은 수준으로 한번 가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정말 큰 고통이 있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금방 적응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시드가 작을 때는 투자로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절약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그 어떤 투자 하나 하지 않고 3년 정도 안에 예적금만으로 1억을 모았습니다. 꼭 처음부터 1억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본인의 나이, 소득, 고정지출 등을 고려하여 3년 정도 안에 현실적으로 모을 수 있는 목표를 잡고 도전해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소비 습관은 점차 개선될 것이고 소득 또한 점점 올라가 다음에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